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주일 스케치 겸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일에 큰 이제 뭐 마음이 낙담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 주일을 보내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다과를 나누고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하거나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저희들이 좀 몇 명 남아서 특송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특송 뭐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모였더니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송을 연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가고 한 핵심 멤버들 한 3명 정도 남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사건 사고가 생겼냐면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에 좀 열심히 있으신 이제 한 멤버 선생님이 계신데 형제님이 계신데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열심을 내실 때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존의 교회 사역들 하면서 이제 열심히 있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본인들의 색깔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질주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제 교회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원래 평소부터 하고 있었다가 이제 교회를 소개할 만한 이제 공동체에 본인이 속해 있으니까 이제 너무 좋으니까 본인이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자기만의 이제 계획들을 세우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저의 교회 공동체의 어떤 비전과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 이제 나름대로의 교회론 가운데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그때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요게 좀 방향이 좀 다르게 가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는 이제 어떤 멤버십 가운데서 저희들 어느 정도 충분히 교회 밖에서 훈련을 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취했는데 이제 교회 예배 공동체를 곧바로 이제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부딪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이제 등록하고 3, 4개월, 2, 3개월 정도 다니셨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셨어요. 이제 배너도 만드시고 막 사람도 데려오시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시다가 이제 제 교회론에 대해서 딱 들으시고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제 의문을 이제 제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 주일에 이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교회론의 방향에 대해서 교회론과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런 교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충분히 훈련하기 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게 제 목표다. 이제 그거를 포커스로 할 때 사람도 이제 서서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양질의 멤버들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양질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결국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키워내는 일에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생각을 이제 나눴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임에서 교회로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그분은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예배를 하고 기존의 교회처럼 새신자반을 거쳐서 양육 커리큘럼을 거쳐서 코어 멤버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생각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임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제 하는 반면에 이제 그분은 그 예배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강한 원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인의 생각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의 이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크게 목소리가 커지는 이게 싸운 건 아니고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약간 이렇게 실망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뭔가 이제 목회자와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열심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실망도 좀 뭐 어느 정도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느낀 거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교회의 시스템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고집이라보다는 그렇게 방향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일 모임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1대1 양육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헌신된 그룹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 가운데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것을 이제 모델들을 삼았는데 어쩌면 이 모델들에 있어서 내가 내려놔야 될 수도 있겠다.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이제 두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공동체 팀원들과 함께 서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느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하나랑 또 하나는 여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컨택해서 그들과 연결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질문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열린 마음으로 백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좀 이제 정말 교회 공동체를 다 이제 내던져야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오셨던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모임이든 교회든 만들고, 그를 던지고, 그룹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던지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서 있는 게 그 모임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막상 이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들였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흐트러져야 된다고 좀 이제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약간 방향성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런 모델들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예배, 모임, 또 소그룹, 또 1대1 양육, 상담 5개 정도 또 어떤 그룹 티칭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형 그룹의 티칭 같은 것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한 6, 7가지 정도의 교회 공동체의 어떤 훈련의 도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룹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저희 공동체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훈련을 위해서는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의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구분해서 연말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쓰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회의 과정에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분이 얘기하기 전에도 사실 저 스스로도 뭔가 구멍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하지만 시스템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였냐면, 내가 이제 회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제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회의를 잘 진행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회의들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토의 과정들,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회의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갈등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시간들을 조율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능숙하다고 생각을 했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청년 사역 초창기에 했던 실수들을 또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쫙 들어주고 그것이 옳고 그르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사실 그걸 탓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라고 공감을 해주고 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감정과 생각에 대해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내 생각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이 이제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먼저 질문했기 때문도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좀 약간 휘말리지 말고 선생님의 생각은 현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훨씬 좀 좋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좀 서로에 대한 오해들이 풀리고 좀 치유의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항상 늘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좀 느낀 거는 이게 목회자의 비전과의
또 어떤 목회 전략에 있어서 성도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와 회의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이제 서로 좀 맞춰갈 필요가 있겠구나. 이게 목회자도 사실 자기를 고집해서 막 일관되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로 자기를 열어 보여서 이제 고쳐갈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도 이제 목회자의 그 목회 비전을 이해하고 또 자기도 수정하면서 서로 좀 수정하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비전에 대한 공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게 질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요번에 하게 됐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목회자의 생각을 이렇게 주입한다던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공유한다는 건 열린 마음으로 또 수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같이 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요번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 공동체에 약간 새로운 국면에 맞이게 됐고 그동안에 어떤 A라는 방향을 향해서 쭉 달려왔다면 사실 실패라기보다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트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하나만 이렇게 올곧게 팠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분들 또 모든 이 땅의 목회자분들을 존경합니다. 예,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